5월 11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쟁의 기관차 2020년 4월호 생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특집 정세 14페이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한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남코리아 정부와 정계는 코비드19를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2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을 위해 직접 생산 기업을 방문해 독려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집중 관리했고 가능한 모든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많은 의료진들이 대구, 경부 지역에 자원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군대 의료진들도 투입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특히 신천지 지역 감염 사례에 적극 대응해 신천지 신도들에 의한 지역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 민주당의 말실수도 적지 않았다. 코비드19 확산 초기 문정부의 대응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아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 정부 탄핵 청원이 140만 명을 넘었고 3월 2일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도 10만 명을 넘겨 청원 효력을 갖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탄핵 청원과 함께 문 대통령 응원 청원도 함께 진행돼 이를 견제했다. 문 정부가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것은 초기에 중으로부터의 입국을 받지 않은 것이다. 문 정부가 친중국적이라고 며 비판하는 수구 세력들에게 주요한 타격 대상이 됐다. 문 정부는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의 일반적 지침에 맞추고 있고 특별 입국 절차로 검역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코리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것도 주된 비판 대상이었는데 일 정부와의 마찰로 남일 간의 입국 제한 조치가 상호 강화된 것이 도마에 올랐다. 남 정부는 이에 대해 코비드19 상황이 투명하지 않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반적으로는 국경을 막지 않고 검역을 강화한다는 원칙으로 문제를 풀어갔다. 3월 초부터 외국 언론에서부터 남 정부의 코비드19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미 CNN, 영 BBC 등은 드라이브 스루의 형태의 선별 진료소를 혁신적인 검사 방식으로 소개했다. 방역 당국은 이 방식으로 하루 20건 채취를 60건으로 늘렸다. 이 모델은 2018년 질병관리본부 정책용역연구팀에서 처음 배포됐다고 한다. 하루 17,000여 건의 검사 건수도 호평했다. 빠른 표준 시약 배포와 민간업체의 시약 개발, 진단 검사 키트와 검사 시약의 대량 생산 체계로 대대적인 검진을 보장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투명성을 강조한 동선 공개가 주목됐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플리시는 남코리아의 대응은 세계적 전염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세계적 모델로 될 것이라는 기고를 실었고 독일 슈피겔은 2월 29일 남코리아의 접근 방식이 전 세계의 의료진들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호주는 남코리아의 발전된 의료 시스템을 이유로 한동안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 업무 수행 능력 평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긍정평가가 높아지고 부정평가가 줄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도 올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위권으로 올라갔다. 종로의 이낙연, 황교안과 고민정, 오세훈, 이수진, 나경원 등 대결 구도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다. 한편 비례연합정당이
4월 15일 총선의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불거졌다. 3월 10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연합정당 추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검토했다. 현행대로 갈 경우 미래통합당에 밀리고 민주당 비례정당을 추진하면 비례정당에서도 미래통합당을 이긴다는 결과였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추진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반민주, 반통일 세력에게 국회를 내줄 수 없다는 민심이 여전히 훨씬 더 강하다.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의 유착. 코비드19가 남을 강타한 주 요인이 신천지와 관련돼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결과적으로 남은 한때 코비드19 확진자 수에서 중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며 입국 제한 대상국으로 부각됐다.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기자회견 때 박근혜 청와대 시계를 차고 나와 신천지가 어떤 정치 세력과 유착됐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신천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론에 떠밀려 명단을 공개했고 공개된 이후로도 진실 공방이 계속돼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결국 압수수색 직전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이만희가 기자회견에 나섰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코비드19가 발생하자 문재인 정부로 그 원인을 돌려 애썼는데 정작 신천지가 그 확산의 주범으로 떠오르자 오히려 특정 교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입을 다무는 추태를 보여 반민중성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냈다. 반민중 종교와 반민중 정치 세력은 자기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민중의 요구를 왜곡하고 기형화시킨다. 이를 통해 자기들만의 권력을 추구하고 본질상 같은 무리인 이들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 결탁하게 된다. 2014년 세월호 사건에도 구원파 유병언이 관련돼 있었고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나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 박근혜 정권에서 권력을 누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3월 4일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편지를 써서 언론에 공개했다. 코비드19 확산과 그로 인한 사망자의 발생에 가슴이 아프다는 것은 그저 하는 인사말이고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라며 반북, 반통일 세력을 자극하고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라며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단결하라고 지시했다. 편지를 공개한 유영하 변호사는 3월 5일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따를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가입했다. 그러면서 자기 지분을 노리거나 이익을 위해 대통령 발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유공화당을 겨냥하자 자유공화당 측은 자신의 행동이 친박 발의는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유영하를 공격했다. 박근혜에 기생하며 선거로 지분을 다투는 이들의 추태다. 황교안은 박근혜의 편지를 천금 같은 말씀이라며 추켜 세우면서도 당장 총선을 앞두고 한쪽으로는 박근혜 탄핵 오적이라고 비난받는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한쪽으로는 친박, 진박으로 분류되는 세력들도 공천에서 밀어냈다. 인적 쇄신이라 해서 홍준표 전 대표 등 비주류 거물급 인사들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자기 세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정치 술수다. 황교안이 미래한국당의 비례 공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등 4월 15일 총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앞두고 내부 분란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의 목적에 민중, 민생이 없고 자기 이익만 있는 세력에게 모략과 술수가 난무하는 것은 필연이다. 북침 전쟁 연습 연기와 미국 유지비 협상 난항. 북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지났고 트럼프의 탄핵 위기도 2월 5일 상원 의결로 끝났다. 11월 대선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없다는 트럼프의 말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흘러나왔다. 트럼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든지 트위터로 날릴 수 있는 사람이며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회동도 6월 29일 전까지 만남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상기해 본다면 11월 대선 전 만남이 없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이유는 없다. 2월 27일 미 남군 당국은 에이브럼스 주남 미군 사령관 겸 미남연합사령관과 박한기 합창의장이 협의 끝에 내린 3월 9일 미남합동 군사연습 전반기 연합지휘소 연습에 연기 건의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당면한 북미 남북관계를 격화시킬 고리를 풀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코비드-19 사태 해소 후 일부 훈련 재개 가능성을 확인했다. 미남합동 군사연습 연기가 불을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미남은 연습 연기 보도에 신경을 많이 썼다. 2월 24일 미 워싱턴 DC에서 미남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됐는데 회담에서는 3월 미남연합 연습에 대해 축소, 검토 중이라고만 밝히고 당시 에스퍼 장관과 미국에 있던 정경두 장관은 에이브럼스와 박한기가 향후 연습 진행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월 24일 신종 코로나 종식 공명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데 한미 군 당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을 지켜본 뒤 연합 연승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정도로 정보가 흘러나왔는데 미 측이 연습 연기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2월 25일 주남 미군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나서기도 했다. 미남은 2월 27일 발표문을 통해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박한기 남합창의장이 먼저 훈련을 연기할 것을 제안하였고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현 코로나19 관련 상황의 엄중함에 공감하고 연기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2월 20일 남 군대 내 확진자가 발생해 연습 시행 문제에 대한 의논이 시작됐다고 알려졌다. 2월 24일 주남 미군 내 내부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연습이 예정된 1, 2주 뒤가 최대 고비가 될 시점이었다. 대구 지역 주남미군 기지를 드나드는 미군의 퇴역 군인 미방인도 이날 확진됐다. 연합지휘소 연습은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습으로 경기 성남에 위치한 벙커 CP 탱코에서 미남연합 4 지휘부와 증원 병력을 포함 약 50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지휘부 공백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2월 26일 연습 연기와 같은 시점에 미 국무부는 남코리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로 격상했다. 2월 24일 미남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사안은 난항을 겪고 있던 유지비 분담금 협상이었다. 1월 14일부터 15일 6차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7차 회담 일정도 한 달여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 국방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였다. 미군은 주남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코리아인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 휴직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건설과 군수 지원까지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3월 17일부터 18일 7차 유지비 분담금 협상은 결렬됐다. 한편 3월 11일 이라크 미군 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당해 미군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친이란 민병대를 공격했으나 3월 14일 다시 미군 기지에 대한 로켓 공격이 있었다. 3월 16일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라크 총리에게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동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다. 북 군사훈련과 담화, 친선을 통한 공세. 2월 28일 북은 연말 시한 이후 첫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새 전략무기를 보여준다거나 충격적인 실제 행동이라 볼 수 있는 훈련은 아니었다. 북은 훈련이 전선과 동부 지구 방어부대들의 기동과 화력 타격 능력을 판정하고 군 종합동 타격의 지휘를 숙련하는 데 목전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북은 동해안에서
장사정 방사포들을 집결해 기동 화력 타격 능력이라 해서 목표섬을 향해 집중 사격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3월 미남 합동 군사연습이 취소된 것을 고려해 북의 군사훈련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단 김정은 위원장이 2월 28일, 3월 2일, 3월 9일 군사훈련 모두 직접 지도했다. 3월 2일 북은 조선인민군 전선, 장거리 포병구 분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통천에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통천은 9월 19일 군사분야 합의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그 이남까지 포 사격 및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지점이다. 코리아전 당시 미군이 제2의 인천으로 보고 상륙작전을 추진한 곳이다. 1952년 10월 당시 김일성 주석이 이를 예견하고 엄청난 포화력을 집중시켜 막아내 북에게는 전쟁 승리를 확정한 매우 상징적인 곳이다. 훈련에 대해 남 언론에서는 발사체의 비행 거리를 남쪽으로 돌리면 경기 평택 미군 기지에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남의 군 관계자는 비행 고도를 30km 안팎으로 조정한 것도 사드의 등의 요격망을 돌파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3월 2일 훈련에 대해 같은 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관계부처 장관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북의 강한 우려, 중단 촉구를 표명했다. 이에 3월 3일 김여정 1부부장이 이례적으로 대남 담화를 발표해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라며 비난했다. 김여정 1부부장은 3월에 강행하려던 합동군사연습도 남조선의 창고라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기시킨 것이지 그 무슨 평화나 화해와 협력에 관심도 없는 청와대 주인들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우리는 군사훈련을 해야 하고 너희는 하면 안 된다는 논리에 귀착된 청와대에 비논리적이고 전능한 사고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라며 특히 전능한 사고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정말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지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닌 것을 그나마 다행. 어떻게 내뱉든 한마디 한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도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울까라며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딱 누구처럼. 이라고 트럼프까지 겨냥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 나오는 새 전략무기, 충격적인 실제 행동 표현으로 구체화된 새로운 길은 시작되지 않았다. 김여정 1부부장은 2017년 10월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회에 임명됐고 2018년 남북화해 국면에서 남북대화의 특사로 등장해 대화와 화해를 상징했다. 조선노동당의 실질적인 직무를 가지고 남북 간 대화와 화해의 역할을 해온 김여정 1부부장이 지난해 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지위 역할이 높여졌다. 신년사도 생략되고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 호소문, 범민련 공동결의문도 생략되고 군 출신의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외무상에 임명된 상황에서 등장한 김여정 1부부장의 대남 강경 담화는 새로운 길을 시사하며 미와 남호전 세력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남녘 동포들에게 메시지. 김정은 위원장이 3월 5일 친서를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친서는 코비드19 사태에 대해 위로의 뜻과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남녀 동포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다고 전했다. 남북 관계에 특별한 사안이 없고 특히 전날 늦은 시간 김여정 1부부장이 날카롭고 강한 어조의 대남 담화를 발표한 뒤라 남 언론들의 반응은 그와 연관짓는 데 관심이 쏠렸다.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방역 협력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만큼 언론은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지도 궁금해했지만 청와대는 외교 관례상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순수하게 불의의 사태로 인해 간죽을 잃거나 건강상 고통을 겪는 남녘 동포들에 대한 위로와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남녘 동포 전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공개된 내용만 보면 친서는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졌다.
김여정 1 부부장은 남해 미남합동 군사연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 그 중에는 청와대도 포함되는데 그들에 대한 불만과 그들이 북의 군사훈련을 비난하는 것의 논리적 모순에 대한 분노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여기에서는 외교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마찬가지다. 3월 6일 조선일보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방역 협력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며 전형적인 허위 보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친서에 대해 공개한 3월 5일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 때 제안한 남북보건협력에 대한 답신 성격이 친서에 없는 것이냐, 공개를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친서의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사실 외교 관례상 맞지 않으니 이해해달라며 이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고 밝혔다. 3월 9일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선 장거리 포병구 분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 이 훈련은 2월 28일, 3월 2일 훈련의 종합판이었던 걸로 보인다. 보도는 포병의 위력이자 우리 군대의 위력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 포병 무력을 누구나 두려워하는 세계 최강의 병정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체적 혁명 무력 건설 노선의 제1 중대 과업으로 내세우고 계속 줄기차게 투쟁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했다고 전했다. 북미, 북남 관계의 핵심 사안은 미군 철거, 보안법 철폐다. 외교로 안 되면 군사로 한다는 것이 곧 새로운 길이다. 아직 새로운 길을 접어들진 않았지만 그게 무엇인지 계속 보여주고 있다. 민중민주당의 투쟁은 계속된다. 코비드19 사태로 단체 행사가 거의 금지됐다. 야외 집회와 광화문의 농성장들도 그 대상이 됐다. 서울시는 종로구와 광화문에 있는 범국민투쟁본부와 문중원 시민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의 천막 7개를 철거했다. 서울시는 그 집행에 소요된 비용까지 해당 단체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교 집회에 대한 한시적 금지를 75.5%를 찬성했고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95%가 종교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는 데 지지했다. 이 답변은 어떤 종교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론을 반영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 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을 내렸는데 결국 교회의 반발이 커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코비드19 전파를 명분으로 내세워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와 정치 활동도 제한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당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리 민중들의 삶과 생활,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여지가 있는 시설 유지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민중민주당은 노천 당사를 당분간 운영하지 않고 2월 29일부터 미군 유지비 인상 반대, 미군 철거, 노천 당사 사수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소녀상 농성장은 희망나비와 반일행동 청년들이 일본의 소녀상 철거 기도를 분쇄하고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그 옆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삼북더위 엄동설안에도 지켜온 공간이다. 현 상황에 맞춰 철야 24시간 1인 시위로 소녀상 옆을 지키고 있다. 특히 신천지의 집단 감염 사태로 명확히 드러난 친미수구학회 세력의 반민중성, 사이비 교단과 친미수구당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드러나면서 반민중적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난 만큼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집회 시위를 조직 전개했다. 민중민주당과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반트럼프 반미투쟁본부는 3월 4일 미래통합당 당사 앞에서 신천지와의 유착 해명하라, 신천지 비호, 친미수구당 해체 기자회견을 집회를 열고 신천지와 유착관계를 즉각 해명하라, 건강 파괴, 민생 파탄 가중시키는 친미수구학회 해체하라, 코로나 확산 방관하는 친미수구정당 규탄한다, 반민족, 반민중으로 일관하는 친미수구정당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정농단으로 우리 민중을 우롱한 박근혜가 옥중 편지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기도를 보인 데 대해 3월 7일 반미투보는
서울구치소 앞 박근혜 악패 철저 청산, 신천지와의 유착 규명, 친미수구당 해체, 기자회견 집회를 개최하고 이를 규탄했다. 3월 10일 미 국방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보다 따뜻한 날씨가 되면 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한 데 이어 3월 12일 남 국방부 대변인도 코로나19 진행 상황 등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해 민항합동 군사연습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3월 14일 반미투보는 평택 함프리스 기지 앞에서 미군 유지비 증액 트럼프 규탄, 북침 전쟁 연습 완전 중단, 미군 철거 집회를 진행했다. 3월 17일부터 18일 미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3월 21일 반미투보는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미군 유지비 인상 반대, 미군기지 환수, 미군 철거 집회를 진행하고 40억 달러의 방위비를 강요하는 미국의 요구는 날강도적 망동이라고 규탄했다. 이적 반미투본 대표는 미국은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막으며 이들을 앞세워 주둔비 인상 협상을 하려 한다. 미군이 요구하는 40억 달러는 오키나와 괌에 있는 미군 기지 비용까지 내라는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기지 비용도 포함해 우리 돈으로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라 격분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필리버스터 라이브 내용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4월 5회 특집 정세 부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 코비드-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정세 속에서 친미 수구 악패 세력과의 남코리아에서는 친미 수구 악패 세력과 신천지와의 유착 관계가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에 결국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 세력들은 결국 민중의 투쟁으로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실제로 민중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코비드-19의 와중에도 더욱 가열차게 그 상황과 그 조건에 맞게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민중민주당이 있습니다. 우리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도 워싱턴 DC의 자택격리 명령으로 온라인 시위, 백악관 앞 시위를 잠시 온라인 시위로 전환해서 계속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민중을 위한 투쟁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멈춤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 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일도 더욱 가열찬 투쟁으로 민중민주의 그 세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11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